네. 자, 이번에는 공업이죠. 우리가 이제 그 도시에서부터 자원, 농업, 그리고 이제 공업. 자, 이제 공업이 또 한국 지리에서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고, 자, 제가 말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요번 시간에 할 건 있잖아. 뭐냐면, 자, 우리나라는 뭐 세계적으로 공업이 발달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자, 주로 우리나라에 발달하는 공업이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있느냐, 또 우리나라에 발달하고 있는 공업의 어떤 특징, 그걸 공부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또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달되어 있고 잘 발달되어 있는 공업이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주로 있고 그 공업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단원이 이번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먼저 우리가 발달하고 있는 공업도 있지만 우리 옛날에도 발달했던 공업, 이거 뭐라 그러냐? 이제 과거에 발달했던 공업을 우리는 전통 재래공업이라고 그래요. 주로 이 전통 재래공업은 기계화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수공업으로 이루어진 과거의 공업을 말하는데 주로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죠. 다 일일이 다 손으로 하니까 수공업이다. 흔히들 간의 수공업 이런 말 들어봤죠? 그리고 그런 공업들은 주로 어디에 발달되느냐? 원료가 생산되는 곳에 주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전통 재래공업은 여기 이제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강화도에 가면은 화문석을 만드는 공업이 발달되어 있어요. 여러분, 화문석이라는 게 돗자리의 일종이에요. 근데 그 돗자리를 만드는 원료가 왕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대 비슷한 거거든. 그 갈대 비슷한 왕골을 가지고 돗자리를 만드는데 그 강화도에 그런 왕골이 많았기 때문에 강화도에 화문석을 만드는 산업이 발달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안동에 가면 있잖아. 삼배라고 하는 곳이 있죠. 여러분, 마라는 걸 들어봤을 거야. 뭐 대마. 여러분들 대마 하면 있잖아요. 마약을 만드는 어떤 원료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마의 줄기를 이용해서 바로 옷감 만드는 걸 우리는 삼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동에 대마가 많이 재배되었기 때문에 삼배 공업이 발달된 거죠. 자, 그리고 전주에는 한지. 한지라는 건 종이죠. 종이, 안 그래? 자, 우리 종이를 만드는데 뭐 이제 흔히들 창호지 또는 뭐 화선지 이렇게 붓글씨 쓰거나 뭐 이런 것들 만드는 종인데 그걸 한지라고 합니다. 당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원료죠. 그 전주 부근에 그런 당나무가 많이 있었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전주를 중심으로 한지 산업 발달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양에는 죽제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죽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대나무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나무는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온화한 기후에서 재배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나무가 주로 어디서 재배돼? 중부지방 쪽보다는 이런 남부지방 쪽을 중심으로 많이 재배돼요. 그래서 전주 주변에 대나무가 많이 재배되다 보니까 담양 주변이죠. 담양 주변에 대나무가 많이 재배되다 보니까 대나무를 이용한 생활 가구를 만드는 거, 그런 죽제품이 발달되어 있다. 담양이라고 하는 곳이죠. 전라남도 담양이에요. 그리고 통영에는 나전칠기라고 있는데 그 나전칠기가 뭐냐면은 거기 이제 남해안 일대에 굴 껍데기 있죠. 그 굴 껍데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가구에 장식을 하는 그런 제품이 이제 나전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 재래공업, 바로 원료 산지의 공업이 발달되어 있고 바로 수공업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강화도의 왕골을 이용해서 화문석을 만드는 공업이 발달되어 있다. 화문석, 강화도죠. 그 다음에 이제 안동, 대마를 이용해서 삼배옷을 만드는 거, 그런 게 발달되어 있다. 안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라남도 담양에는 이렇게 대나무를 만드는 생활 가구들 있죠. 죽제품. 아까 전주에는 한지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바로 통영에는 나전칠기라고 그랬는데 경남 통영의 나전칠기. 지금 이게 이제 어떤 이제 가구를 만드는 그 껍데기에 이렇게 바로 표시를 한 이 문양들. 이게 전부 다 이제 바로 굴껍데기를 이용해서 만든 거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통 재래공업은 주로 발달된 지역 어느 공업이냐가 하면 구분하면 되겠고, 자, 이제 우리나라의 공업이라는 건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산업화되기 시작한 건 1960년대 이후부터예요. 자, 공업화 초기에는 역시 경공업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공업이 무슨 공업이겠어요? 섬유공업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공업을 써보면은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슨 공업 발달되어 있어요? 섬유공업이 발달되어 있더라. 공업화 초창기 때 60년대 발달했던 공업이죠.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이제 점점 사양산업화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섬유공업이라는 게 60년대 발달됐어요. 경공업이죠, 이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중화학공업이 발달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발달됐던 중화학공업 뭐냐? 제철공업. 흔히들 1차 금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쉽게 제철공업도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공업이냐? 정유공업. 석유, 원유를 정제하는 공업이 정유공업이죠? 그 정제한 원유를 가지고 또 이제 화학 제품 만드는 게 석유화학공업. 그러니까 정유 및 화학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또 중화학공업으로 뭐가 있어? 자동차. 또 이제 뭐 있어? 조선공업.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발달됐던 주요 산업인 거예요. 자, 이게 이제 70년대,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했던 중화학공업. 물론 지금도 이제 공업이 발달돼 있죠. 자, 그러나 9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 이제 또 뭐야? 산업의 중심이 어떤 산업으로? 첨단 IT 전자산업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90년대 이후부터는 지식기술 집약형 산업이다. 첨단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흔히들 요새는 IT 통신 관련 산업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쓴다고 하면 첨단 산업.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그동안 해왔던 공업이고 우리나라의 주요 메인 공업이에요.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나라 주요 공업들의 이런 공업들의 특징을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공업들이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달되어 있느냐 이걸 공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가 쭉 여기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밑에 여기다 다 써놨죠. 자, 그래서 이제 색깔별로 구분했죠. 자, 초창기 때 60년대 발달했던 섬유공업, 7, 8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 발달했던 중화학공업, 90년대 이후부터 발달하기 시작했던 첨단 산업.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공업의 발달 과정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경공업, 중화학공업, 첨단 산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60년대 우리나라 바로 이랬던 시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럭키비누라고 했는데 이 럭키비누를 만들던 회사가 LG예요. LG. 지금의 LG. 지금은 이제 LG 생활건강이라고 하는 회사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 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뭐 했어? 이렇게 경공업 제품, 바로 이제 섬유나 식품 산업 중심으로 주로 발달되었다. 이 얘기죠. 70년대부터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포항제철 또는 이제 울산의 석유화학공업단지 이런 거 만들면서 우리나라 공업이 발달해 왔던 거죠. 포항제철소. 그 다음에 뭐 또 90년대 와서는 당진제철소까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석유화학공업도 이제 울산, 여수 이런 거 중심으로 또는 충남의 서산 이런 데 중심으로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발달한 게 70년대,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했다. 이 얘기예요. 90년대 와서부터는 이제 무슨 산업? 첨단 산업. 여러분, 우리나라 첨단 산업 하면 많은 학생들이 뭐 삼성, SK 하이닉스 이런 거 생각하잖아. 이제 반도체 회사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수원 또는 이제 뭐 용인, 화성 다 경기도 쪽이죠? 최근에 와서 첨단 산업이 또 발달했던 도시가 어디냐? 평택 또는 이제 뭐야? 청주 이런 것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공업 발달 과정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봤고요.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게 이제 우리나라 공업의 지역적 편제성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비록 작은 나라긴 하지만 그 작은 나라도 특정 지역에 공장이 몰려 있고 또는 뭐야? 생산액이 몰려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공업 발달한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역시 우리나라는 수도권 그리고 영남권 중심으로 공업이 발달됐어요. 이렇게 특정 지역에 편제되어 있죠. 자, 편제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공업을 공부하다 보면은 나오는 통계 자료가 있어요. 그 통계 자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출하액 이거예요. 특히 이 세 개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통계 자료 잘 나오는 게 뭐냐? 출하액과 종사자 수예요. 그래서 우리 공업 공부할 때는 그 공업의 통계값이 이거 그 공업 관련된 출하액인지 아니면 그 공업 관련된 종사자 비율인지를 우리가 먼저 잘 구분해야 돼. 일단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업체를 총 100으로 봤을 때 수도권에 거의 절반 가까운 50%가 있고 영남권에 30% 약간 넘게 있더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80% 이상이 수도권과 영남권에 몰려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종사자 수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제조업, 공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100으로 봤을 때 수도권의 종사자가 40%, 영남권의 35%, 거의 75%가 수도권과 영남권에 몰려있다는 얘기죠. 출하액도 마찬가지네요. 출하액도 거의 수도권에 우리나라 제조업의 한 35, 33% 또는 뭐 40% 좀 안 되게끔 거의 70% 가까운 출하액이 수도권과 영남권에 몰려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통계 자료가 전부 다 수도권과 영남권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업의 지역적 편제가 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할 게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이제 보면 있잖아. 요 밑에 나와 있는 요 세 개 통계 자료 있죠. 안 그래? 그 통계 자료 중에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자, 이거 봐봐. 종사자 수하고 출하액을 비교해 보니까 이런 공식이 하나 나와요. 종사자 수분에 뭐가 있냐? 출하액.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그래요? 생산액.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종사자 수가 얼만큼 생산하고 출하액을 만드느냐 이거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걸 우리는 흔히들 노동생산성이라고 그래요. 노동생산성. 노동자 한 명이 얼마만큼의 생산액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얘기하죠. 이 노동생산성을 조금 더 풀었으면 뭐라고 그러냐? 1인당 생산액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얼마 생산하느냐 이거죠. 한 사람이 많은 금액을 생산하면 노동생산성이 높은 거고 적은 금액을 생산하면 노동생산성이 뭐한가? 떨어지는 거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 밑에 나오는 통계 자료 중에 바로 이렇게 출하액과 종사자 수가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노동생산성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노동생산성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은 요 앞글자, 노동. 이 앞글자가 무조건 분모가 되는 겁니다. 자,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력이 뭐겠어? 종업원 아니겠어? 종사자? 그리고 생산성이니까 생산액 관련된 거, 생산액, 출하액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동 생산성 하면 요게 분모, 요게 분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 두 개 통계 자료가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그 선지 안에서는 그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이걸 만들어내는 걸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 한번 이제 써보면 노동 생산성을 한번 쭉 한번 얘기해 보면 야, 노동 생산성이 뭐한 곳이 있겠어? 높은 거 있고 또 뭐한 게 있어? 낮은 게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노동 생산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 자, 1인당 생산액이 높은 건 어떤 공업이냐? 이런 섬유공업 같은 경공업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노동 생산성이 높은 건 어디겠어요? 중화학공업인 거예요. 중화학공업.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노동 생산성이 낮은 건 뭐겠습니까? 경공업이겠죠? 경공업. 그럼 이제 아까 우리나라 주요 발달했던 경공업 중에 대표적인 게 무슨 공업이야? 섬유공업이잖아. 이렇게 색깔을 맞췄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중화학공업은 노동 생산성 높고 경공업은 노동 생산성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수도권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종사자 수분의 출하액이니까 자, 대한민국 제조업의 40%가 종사하는 곳이 바로 뭐겠어? 수도권이에요. 근데 출하액은 얼마냐? 30%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종업원 40명이 40%가 30% 초반이니까 예상만큼 종업원 수 비율만큼 생산하기 높지 않죠. 근데 영남권 볼까요? 영남권은 자, 대한민국 전체 종사자의 한 35%지만 생산액 출하액은 35%보다 더 높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서 종업원 수 대비 생산액이 영남권이 더 높잖아. 그러니까 영남권이 더 뭐하다는 얘기야? 노동 생산성이 높다, 1인당 생산액이 높다 이 얘기예요. 그럼 영남권은 뭐 중심이란 얘기야? 중화학공업 중심이고 상대적으로 수도권은 경공업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런 제철 정유화학이나 자동차나 조선 이게 중화학공업인데 여러분들 아버지한테 야 너네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니? 했더니 우리 아버지 제철소 갖고 있어. 그럼 친하게 지내야죠. 왜? 걔네 아버지가 제철소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대기업이란 얘기잖아. 굴지의 대기업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은 주로 뭐겠어? 대기업 중심인 거죠. 그러나 경공업은 무슨 공업이겠어? 주로 중소기업 위주 아니겠어?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하겠어? 자, 대기업은 노동 생산성이 높아요. 그럼 영남권에 있잖아. 바로 종사자 수 대비 출하액 비중이 높은 걸로 봐서는 바로 생산성이 높아. 영남권은 대기업 중심이구나. 중화학공업 중심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수도권은 안 그렇단 말이야.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종사자 수 대비 출하액이 적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 노동 생산성이 낮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영남권에 비해서 수도권은 중소기업 위주면서도 경공업 위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노동 생산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 가지고 주어진 자료를 갖고 여기가 수도권인지 여기가 영남권 중심인지 이걸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노동 생산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보면은 이 1인당 생산액, 노동 생산성 같은 말이죠. 안 그래, 이거? 자, 우리나라는 어디냐? 수도권하고 영남권을 비교해 보면은 영남권이 더 상대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높다. 수도권에 비해서 영남권은 뭐란 얘기야? 중화학공업 중심이면서도 대기업 중심입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좀 볼까요, 이제? 영남권하고 이렇다. 근데 충청권, 호남권 어떤가 볼게요. 자, 충청권, 호남권 보세요. 자, 종업원수 비율 대비 출하익 비율 높죠. 오히려 영남권보다도 더 상대적으로 더 높아요. 자, 호남권 한번 볼게요. 호남권도 종업원수 대비 어디가 높아? 출하익이 높죠. 그럼 노동 생산성 높은 거 아니겠니? 오히려 충청권보다도 숫자가 더 적으니까 이 비율값, 생산성은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쓸 수 있으면, 야, 이거 봐라. 여기 이제 뭐야? 충청권. 또는 뭐야? 호남권. 이런 데가 더 노동 생산성이 높구나. 이렇게. 그럼 여기 우리가 이 영남권이나 충청권이나 이 호남권이 바로 뭐란 얘기야? 이거란 얘기죠. 중화학공업 중심이고 대기업 중심이란 얘기겠죠. 반면에 수도권은 뭐란 얘기겠어? 상대적으로 이런 권역보다는 중소기업 중심이고 경공업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와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딱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외운다니까? 자, 수도권에 비해서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이 노동 생산성이 높아요. 종사자 수 대비 출하액이 높아요. 1인당 생산액이 높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걸 이제 우리는 시험에 어떻게 내겠냐 이거죠. 안 그래? 자, 출제 원리라고 그러겠죠. 자, 우리가 이런 걸 시험에 출제하는 원리를 우리는 여기서 파악해야 돼. 그 여러분들 단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니? 그럼 여러분 수도권 하면 어느 지역이 떠올라? 서울, 인천, 경기도가 떠오르겠죠. 근데 서울, 인천, 경기도 중에서 그나마 제조업 공장이 많은 거, 공업이 발달한 곳은 어디야? 경기도죠, 경기도. 여기 경기도인 거야, 경기도. 근데 여기 호남권 한번 잠깐 볼게. 자, 호남권 하면 광주죠. 광주는 도시 지역이죠. 그 다음에 전북, 전남이 있죠. 아무래도, 자, 여기를 우리가 호남권이라고 하는데, 전라북도 쪽보다는 전라남도 쪽에 공장이 더 많단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를 전라남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전라남도.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경기도와 전라남도 중에 어디가 1인당 생산액이 더 높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겠니? 그럼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야, 경기도에 삼성전자 있고 막 이렇게 큰 기업들 많으니까 아무래도 경기도가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자, 공업의 제조업이야. 공업이 알았지? 이 노동 생산성은 전체 노동 생산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 제조업의 노동 생산성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 뭐 공업의 노동 생산성을 말하는 거겠죠? 자, 제조업의 노동 생산성은 경기도보다는 어디가 더 높아? 전라남도 높다는 얘기죠. 충청권 하면 또 뭐 있어? 충북 또는 뭐야? 충남 그리고 이제 대전, 세종이 있죠. 대전, 세종은 대도시니까 공장 많지 않으니까 빼버리고 충북보다는 아무래도 충남 쪽에 공업이 더 많이 발달돼 있잖아. 그럼 시험 문제 낼 때 이렇게 하겠죠. 야, 충남하고 경기도 중에 어디가 제조업의 1인당 생산성, 노동 생산성이 높아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충남보다 경기도가 잘 사는 것 같아. 그게 아니죠. 지금 보니까 권역별로 봤을 때 충청권이 경기도보다도 더 노동 생산성 높으니까 경기도에 비해 충남이 더 중화학공업 중심이고 더 대기업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기업의 숫자나 종사자 수는 적을지라도 이 노동 생산성 1인당 생산액은 충남 권역이 경기도보다 더 높아요. 이게 바로 시험에서 내는 출제 원리야. 그걸 이제 학생들은 이제 이걸 시도 단위별로 외우잖아. 안 그래? 이렇게 응용해서 활용해서 내는 거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교재 이렇게 내가 써놨을 거야. 아,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생산성 낮고, 그래서 중소기업 위주고 경공업 위주라는 거. 자, 이렇게 영남권보다도 더 충청권과 호남권이 생산성이 높네. 그렇지만 이런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뭐야? 중화학공업 중심이고 대기업 중심이라는 거.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얘기죠. 안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주요 이거 지금 내가 여기 칠판 밑에 쓴 거 있죠, 안 그래?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진짜. 잠시만요. 칠판 지우개가 없어서 제가 좀 화면에 사라지더라도 얼른 가져올 테니까 좀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우리가 출제하는구나. 지금 내가 이제 좀 빠져줄 테니까 요 화면에 이거 내가 한 거 이거 캡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말하는 거죠. 캡처하세요, 이거. 네. 캡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요 캡처한 건 지울게요, 이제. 지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공업의 지역적 편제성, 또 그리고 출하액과 또는 뭐가 있어? 종사자 수 갖고 1인당 생산의 노동 생산성을 구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 이거죠. 출제 원리 첫 번째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요 공업들이 이렇게 쭉 또 있잖아. 안 그래? 옛날에 발달했고, 점차 이것 발달했다가 최근에 이거 중심으로 발달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요 공업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일곱 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들 정유와 화학 산업을 같이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같이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우리 실제 시험에서 있잖아. 이 제철 공업을 제철이라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 1차 금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차 금속이란 얘기를 하고, 자, 이건 바로 뭐냐? 이 정유공업은 뭐라고 표현하냐? 석유 정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석유 정제품. 석유를 정제한 제품이란 뜻이겠죠. 화학이라는 건 시험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화학 물질이란 말을 써요. 화학 물질. 자, 그리고 자동차는 뭐라 표현하느냐? 운송기계. 그 다음에 조선은 뭐냐? 운송기계는 운송기계인데 기타 운송기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표현되는 방식이 제철공업이 아니라 1차 금속, 그 다음에 정유가 아니라 석유 정제품, 화학이 아니라 화학 물질 이렇게 표현해요. 자동차는 운송기계, 조선은 이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운송기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첨단 산업은 이제 뭐겠어? 이제 IT 또는 정보통신 이런 표현 하겠죠? 이건 안 쓸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주요 발달한 산업들 이렇게 7개로 하는데 흔히들 요거 두 개를 같이 묶어서 표현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섬유공업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자, 섬유. 자, 섬유는 옷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이제 뭐 모직을 만들거나 뭐 그런 산업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 자, 근데 섬유산업에는 있잖아. 신발도 섬유산업이고 이렇게 장난감도 섬유산업이에요. 여러분 장난감 플라스틱으로 만들 말고 인형들 있죠. 곰인형. 안 그래? 그런 거 다 섬유산업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현재 과거에는 우리나라 인건비가 쌌기 때문에 이런 노동지향적인 섬유공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으나 우리나라 인건비가 많이 비싸지는 바람에 인건비 상승되니까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우리나라는 점점 무슨 산업이 되겠어? 바로 사양산업이겠죠?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대표적인 수출 주도 산업이었으나 지금은 사양화되고 있는 산업이다 이 얘기죠. 사양산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섬유공업을 얘기할 때 이제 섬유공업 얘기할 때 혹시 의복을 포함하잖아. 의복. 자, 의복을 포함하면 이거 의복이라는 게 뭐야? 옷 만드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자, 섬유공업 아까 다 다양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 신발 또는 뭐 장난감 또는 이제 뭐 옷감 만드는 산업 이런 게 있는데 자, 이런 옷감을 이용해서 또 이제 옷을 만드는 걸 의복산업이라고 그랬지. 그 우리나라 의복산업이 포함되는 경우 특히 의복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곳은 어디냐? 서울이죠. 서울. 안 그래? 자, 일단 이렇게 써놓고 사양산업이라는 건 알겠죠. 노동지향성 산업이고 사양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자, 60년대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했어? 중화학공업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봤던 얘기가 있잖아.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야? 원료가 없는 나라잖아. 자원이 부족한 나라죠. 그러니까 자원, 원료를 뭐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에 의존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자,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하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가 이제 바다야, 바다. 여기가 뭐겠어? 육지. 자, 육지 가까운 쪽이니까 해안가라고 할게. 해안지역. 해안가. 이렇게 되겠어. 자, 우리나라는 원료를 수입하는 나라잖아. 안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봐. 제철공업 해봐. 우리나라 철광석 있어요? 없죠. 그럼 철광석을 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지 않겠냐? 안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또 뭘 수입해왔냐? 철광석을 수입해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뭘 수입해와야 돼? 철을 수입해야 되는 거지. 철광석을. 그럼 철광석은 무거워 안 무거워? 무겁지 않습니까? 철광석이 무거운데 혹시 제철소를 내륙에다 만들면 어떡하겠어? 안 되겠죠. 내륙은 가뜩이나 무거워 죽겠는 철광석을 배에 실어서 바닷가까지 항구까지 왔으면 다시 그걸 배에 내려서 내륙까지 가려면 얼마나 무겁냐? 얼마나 운송비가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제철소는 어디다 만들어야 되는 거야? 해안가에 만드는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제철공업 어디에 발달합니까? 해안가에 발달하는 거예요. 해안가. 해안가에 그래서 주로 어떤 공업과 발달한가? 원료를 수입하는 산업들은 무거운 원료를 수입하니까 안 그래? 내륙에다 공장 만들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해안가에 만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럼 해안가에 이제 만들어진 공업이 어떤 공업이겠어? 제철 공업이 만들어지겠죠. 제철. 1차 금속. 제철소 전부 다 어디에 있어? 해안가에 있죠. 또 하나 보세요. 정유공업, 석유를 정제하는 거죠. 원유를 수입해가지고 그 원유를 이제 바로 끓여서 비등점이 각각 다른 물질로 분류하는 게 정유예요. 그래서 휘발유, 등유, 경유 또는 뭐 피치, 아스팔트 이런 것들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는 당연히 원료가 없는 나라니까 정유공업 하려면 뭘 수입해야 돼? 석유를 수입해야겠죠. 뭐 석유를 정제하기 전에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원유를 수입하죠. 여러분 원유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잖아. 무거운 원유를 또 가지고 왔어. 자, 그럼 원유를 정제하는 이런 정유 공장 어디 있어야 돼? 해안가에 있어야겠죠. 내륙에 또 들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럼 정유 공장도 어디 있어야 돼? 해안가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유 공장에서 원유를 정제하는 거죠. 정유 공장에서 원유를 정제하면은 뭐가 나오냐? 자, 우리가 크루드 오일이라고 하는 그 시커먼 그 원유 있지? 우리가 흔히들 석유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석유를 이제 분류해내는 거야, 이제. 분류하면 뭐가 나오냐? 휘발유가 나와요. 알았지? 자, 또 뭐가 나오냐? 등유. 또 뭐가 나오냐? 경유. 휘발유, 등유, 경유 이런 데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 뭐가 나오냐? 이제 피치 이런 것들 나와요. 또는 이제 피치라는 건 이제 아스팔트를 만드는 그 원료 중에 하나죠. 여러분 아스팔트 까는 거 본 적 있잖아. 그 시꺼먼 거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원유를 정제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 나프타가 나와요. 나프타. 너무 밑에다 쓰는 것 같은데.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 이렇게. 원유를 정제하면 가장 중요한 건 나프타가 나와요. 나프타. 휘발유도 나오고, 등유도 나오고, 경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공유도 나오고, 벙커 CU라고 그러죠. 항공유도 나오고, 아스팔트 원료, 피치도 나옵니다. 피치도. 자, 그래서 우리가 정제하다 보면 이렇게 다양한 물질이 나오는데 이 나프타를 이용해가지고 뭘 만들어내느냐? 이 나프타를 이용해서 바로 화학물질, 쉽게 말하면 플라스틱, 비닐, 합성 수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플라스틱이나 비닐이나 합성 수지가 비닐 아니겠어? 이렇게 나일론 이런 거 만드는 거죠. 자, 이런 걸 만드는 거 우리는 무슨 산업이라고 그러냐? 이걸 우리는 석유화학 산업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석유화학 물질 만드는 석유화학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러분 봐봐. 자, 원유를 정제하는 정유소가 여기 해안가에 있어. 근데 여기서 나오는 나프타를 원료로 이런 물질을 만드는 석유화학 공장. 내륙에 있으면 또 나프타를 운반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러니까 어디 있어야 돼? 바로 정유공장 주변에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정유공장 바로 인접한 지역에 무슨 공업이 있어야 돼? 화학공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 우리 제철이나 정유는 무거운 원료를 수입하기 때문에 항만에 입지합니다. 항구, 수송적환지라고 그러죠. 항구를. 그래서 수송적환지 지향성 공업이라고 하는데 이 화학공업은 정유공장 주변에 공장들이 몰려 있어야 돼. 정유공장 주변에 몰려 있어야 돼. 집적지향성 공업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 내가 표시하는 거 보면은 자, 철강금속공업. 자, 이거 원료를 수입하잖아. 이거 원료를 수입하는 거잖아. 물론 정유공장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죠. 다 원료를 수입하기 때문에 어디에 공장이 발달해? 해안가에 발달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1차 금속, 철강공업, 제철공업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기 나와 있잖아. 적환지 지향성 공업 이렇게. 항만에 입지한다 이 얘기죠. 이렇게. 자, 오늘 석유 정제하는 정유공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적환지 지향성 어디에 입지하냐? 항만에 입지하는 거죠. 항만. 이것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항만에 입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석유화학공업은 정유공장 주변에 몰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집적지향성 이렇게 얘기하죠. 집적지향성 이렇게. 계열화된 생산공정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리고 이런 걸 만드는 석유화학 공업들은 바로 이제 기초 소재 산업이다. 중간재를 생산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중간에 해당하는 거. 플라스틱을 받아가지고 이제 장난감을 만들었어. 그럼 이거 최종 제품이고 그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 자체가 뭐겠어? 중간 산업이죠. 안 그래? 그래서 그걸 중간재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나라 주요 산업, 중화학공업 중에 제철, 정유, 화학은 바로 뭐냐? 아, 이런 중화학공업은 어디에 나타나? 원료를 수입하기 때문에 해안가에 발달한다. 이 얘기죠. 잠깐만 여러분들 내가 이거 빨간색으로 써놨는데 이걸 노란색으로 썼네? 이거 좀 잠깐 바꿀게, 이거. 제가 색깔이 약간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자, 제철, 중화학이란 얘기죠. 제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정유. 자, 이런 정유공업 공장 주변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 화학공업, 석유화학공업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얘네들 다 어디에 있냐? 이거 다 어디에 있어야 돼? 해안가에 있더라, 해안가. 요거 해안가. 빨갛게. 해안가. 그래서 우리나라 해안가는 주로 무슨 산업이 주로 나타나? 미안합니다. 중화학공업이 중심으로 입지한다. 우리나라 해안은 중화학공업 중심이다라. 이 얘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들 봐봐. 휘발유는 자동차 연료로 쓰이죠? 등유는 난방용 연료로 쓰이죠? 여러분 아파트에 뭐 이렇게 뭐 따뜻하게 하는 그거 석유로 하면 등유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유는 자동차 연료로도 쓰지만 공장 가동할 때 많이 쓰는 거야. 여러분들 요새 휘발유 값도 올랐지만 경유 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옛날에는 휘발유가 훨씬 비쌌는데 지금은 경유가 더 비싸. 왜? 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석유 수출이 안 되니까, 특히 이 경유 수출이 안 되니까 공장 가동할 때 경유 쓰죠. 자동차 연료도 쓰죠. 그럼 공장 가동할 때도 쓰고 자동차 연료도 쓰다 보니까 과거에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했는데 요새는 이게 워낙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세금을 줄여도 이 가격 자체가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경유가 더 비싸졌잖아, 이렇게. 자, 하여튼 여러분들 그래서 이 나프타를 이용해 가지고 바로 화학 제품 만드는 게 석유화학 공업이구나. 그럼 이 나프타를 생산하는 게 뭐겠어? 정유 공장이다. 이게죠. 정유 공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건 나프타도 지울게요, 이거.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1차 금속이나 석유 정제품이나 또는 뭐야? 화학 물질 만드는 석유화학 공업 다 어디야? 원료를 수입하기 때문에 해안에 입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있어. 여러분 자동차가 뭐겠어? 껍데기는 철판 아닙니까? 철로 만들어요. 껍데기 철. 그리고 안쪽은 뭘로 만들어? 비닐. 안 그래? 합성수지, 플라스틱 이런 거잖아. 고무. 그 뭐야 이거? 화학 제품이잖아. 그럼 잘 봐봐. 자동차도 어디에 있는 게 유리한 거야? 해안에 있는 게 유리하죠? 그 우리나라 여기 자동차 공업도 어디에 있습니까? 이 바로 제철소와 이런 석유화학 공장 주변 여기에 입지하는 게 유리한 거죠. 그 자동차도 어디에 있어? 해안가에 있는 거죠. 해안가 자동차. 자동차 바깥쪽 익스테리어는 철이고요. 인테리어는 화학 물질이잖아. 배도 마찬가지죠. 배는 당연히 바닷가에서 만들어야겠죠. 배니까. 근데 껍데기는 철이죠. 안쪽에 인테리어는 뭐겠어? 화학 물질이죠. 그 조선공업도 어디에 있어? 해안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런 중화학공업들은 다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어? 해안가에 있는 거죠. 해안가에. 그 해안가에 있는데 딱 하나 이 대부분의 제철소, 정유공장, 화학공장, 조선소, 자동차 다 바닷가에 있어. 근데 딱 하나 예외가 있어. 이 자동차 공장 중에 해안가가 아닌 어디에 입지한 게 있어? 내륙에 입지하는 곳, 내륙. 그 내륙에 입지하는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 전라남도 광주인 거야. 광주는 해안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겠죠. 또 하나 있어. 대구. 여러분들은 광주만 많이 알고 있는데 생산액이 자동차 생산액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왜 그런가? 이걸 따지는 게 바로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얘기 아니겠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공업의 분포는 중화학공업은 해안가다. 중화학공장들은 다 어디에 있어? 해안가 지역에 있지만 예외가 있네요. 어디? 광주와 대구. 특히 광주. 알았니? 그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왜 잘 나오는지 알겠죠? 그럼 우리나라 내륙에는 어떤 산업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 내륙은 어떤 산업 발달되어 있겠어? 그래, 이런 산업들이 아닌 첨단 산업들이 발달되겠죠. 내륙은 어떤 산업 중심이야? 첨단 산업 중심이고 아니면은 물건이 가벼운 거, 경공업 중심이다. 경공업. 그러니까 첨단 산업. 특히 이 첨단 산업은 내륙에 입지하되 어떤 곳에 있어야 돼? 우수한 인력 있는 곳, 똑똑한 애들이 있는 곳. 우수한 인력이 어디 있어? 주로 수도권에 몰려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우수 인력이 있는 우수한 인력이 있고 그 다음에 교통이 편리한 곳, 교통 편리. 첨단 산업은 시간이 중요하니까 빠른 시간으로 운송하니까 공항을 끼고 있어야겠죠? 공항.
그 우리나라 이제 해외로 나가는 대표적인 공항과 우수한 인력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어디겠어? 수도권 아니겠니? 그러니까 수도권에 우리나라 첨단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우리 자동차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자동차도 이제 어디에 이제 여러 개 부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부품 업체가 흩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모여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집적지하고서. 화학 공장도 정유 공장 주변에 모여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뭐야? 집적지하고서 이렇게. 자, 자동차 내륙에 있는 거 유일하게 광주, 대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조선공업 배 만드는 거 당연히 바닷가죠. 바닷가인데 이 조선공업은 특히 어디에 많이 발달되냐면 남해안 지역에 많이 발달돼 있어요. 남해안 지역. 동해안은 파도가 강하니까 배 만드는 곳이 적당치 않고 서해안은 밀물썰물 조차가 매우 크니까 조선소 바로 만들기 적당하지 않죠. 파도도 막을 수 있으면서도 그나마 좀 조차가 작은 곳이 어디야? 남해안 일대 아니겠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공업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그럼 나머지 첨단 전자산업. 이 첨단 전자산업은 사실 가벼운 물질이잖아. 소프트웨어가 뭐가 무겁겠어. 운송비가 안 들잖아. 그러니까 아무 데나 있어도 되는 거야. 입지가 자유로워. 입지가 자유롭지만 이왕이면 어디에 있는 게 유리합니까? 바로 여기 바로 우수한 인력 있는 곳에 있는 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디야? 수도권 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주요 공업의 특징. 자, 섬유에서부터 첨단까지 주요 공업의 특징. 그러나 중화학공업은 주로 원료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어? 해안가 항구를 중심으로 끼고 있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어디에 있어? 자동차 산업. 이 두 개는 내륙이지만 존재하네. 그 시험에 잘 나오네 이거죠. 이게 바로 출제 원리인 거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많이 들었잖아. 우리나라는 원료를 수입해서 바로 다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가공무역 발달했다 했잖아. 그럼 우리나라 주요 산업도 어디에 발달하겠어? 해안가죠. 자, 참고로 시멘트 공업은 우리 시멘트의 원료가 뭐겠어? 석회석 아니겠니? 석회석이 많이 나오는 게 어디야? 강원도와 충북이잖아. 그러니까 시멘트 공업은 강원도와 충북 중심으로 발달되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 주요 공업의 특징, 우리나라 주요 공업의 이런 특징을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자, 이런 공업들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냐? 분포 관계는 이거 두 개죠. 이거 두 개 비교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여러분 아마 교재 써 있을 거야. 자, 제철 공업부터 먼저 해볼게. 이거부터 1차 금속 어디 있습니까? 포항, 광양, 당진. 포항, 광양, 당진. 다 바닷가 항구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 우리나라 이런 포항, 광양, 당진에 제철 공장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철 공업의 생산액, 1차 금속의 생산액은 어디 많습니까? 포항은 경북에 있고 광양은 전남에 있고 당진은 충남에 있으니까 뭐겠어? 경북, 전남, 충남 이렇게 되는 거죠. 포항, 광양, 당진 각각의 항구도시가 있는 행정구역 경북, 전남, 충남 이게 그대로 우리나라 제철공업 생산액 순서야. 자, 정유 및 석유화공업은 어디 있습니까? 정유공장과 석유화공장은 같은 곳에 있다고 그랬죠? 항구에 있다고 그랬죠? 자, 울산, 여수, 서산 울산, 여수, 서산이니까 행정구역으로 시도 단위별로 정유 및 석유화공업의 생산액은 어디에 많습니까? 울산, 여수가 있는 전남 그리고 서산이 있는 충남 이거 되겠죠 그대로. 자, 자동차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동차 당연히 우리가 화성, 평택, 울산, 아산 이런 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화성, 평택이 어디겠어? 경기도. 울산은 그대로 울산이고 아산은 어디야? 충남이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자동차 산업 발달한 지역 외우면 행정구역도 그대로 경기도 그 다음에 울산, 충남이다는 얘기죠. 이렇게. 조선공업은 남해안 중심으로 있죠. 우리나라 남해안 어디겠어? 당연히 경상남도가 전라남도인데 우리나라 조선공업의 메카 어디야? 거제도 아니겠니? 그러니까 여기 거제, 울산, 영암, 부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 거제, 울산, 영암이니까 어디서? 경남, 거제도가 경남이잖아. 그러니까 울산은 울산이고 영암이 어디야? 전라남도, 목포 옆이죠? 이렇게 행정구역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겠죠. 자, 첨단 전자산업 어디에 발달되어 있습니까? 수원, 화성 또는 뭐 요새 뭐 용인, 평택 이런 데 많이 발달되어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천안, 구미, 천안, 아산 이런 데 있으니까 일단 경기도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미의 경북, 그 다음에 아산의 충남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디까지? 청주까지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게 되겠죠. 최근에 발달하는 그 첨단 전자산업 어디가 유명해? 평택과 그 다음에 어디야? 청주가 최근에 발달하는 거죠. 안 그래? 최근에. 물론 이제 화성도 최근에 발달한 거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주요 공업의 분포 관계 끝 되는 거죠. 끝났잖아 이제. 내용 다 끝난 거야 이제. 자, 이제 참고로 더불어서 알아둘 게 이제 자,
부산에는 옛날에 항구 도시였잖아. 옛날에 항구 도시였으니까 원료를 많이 수입했겠죠? 수입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천연고무도 수입하고 금속도 수입해서 철, 알았니? 자, 이런 것 발달돼 있고, 인천도 마찬가지 항구 도시잖아. 그러니까 부산이나 인천 같은 데는 뭐가 있어? 주로 이제 무슨 공업 발달돼 있어? 중화학공업 중심 발달되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좀 특이하게도 이 부산에는 있잖아, 어떤 산업도 발달되어 있냐? 고무가 있으니까 신발 같은 산업도 발달됐었다, 옛날에.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이제 신발 산업, 섬유 산업이니까 인건비가 비싸니까 동남아시아로 다 빠졌죠. 그렇지. 그리고 인천에는 또, 자,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는 가구를 만들려니까 뭐가 필요해? 목재가 필요하죠. 우리나라 나무 갖고 가구를 못 만들잖아. 저 열대림이나 저 냉대기후 지역의 냉대림 갖고 만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바로 목재를 주로 수입하는 항구가 인천이야. 그러니까 인천을 중심으로 가구 산업 발달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그냥 팁으로 그냥 기억해 주세요. 아, 신발 산업 하면 부산이 유명했었고, 가구, 목재라고 하죠. 가구라기보다는 목재. 나무 자체, 알았지? 목재 산업 하면 이것도 원료 수입하는 항구 도시. 자, 인천 중심으로 목재를 많이 수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가로만 팁으로 기억해 두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칠판에 또 빠질 테니까 이것도 캡처해 주세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거죠. 이게 출제 원리인 거죠. 이게. 해안을 중심으로 중화공업, 내륙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도상의 위치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우리나라 1차 금속 어디에 있습니까? 포항, 광양, 당진. 자, 아까 포항, 광양, 당진. 물론 인천도 있어요. 1차 금속. 근데 그 중요한 건 포항, 광양, 당진이니까 제철 공업의 생산액은 경북, 전남, 충남 순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제철 공업인데. 자, 정유미 석유화공 어디야? 울산, 여수, 서산 아니냐? 울산, 여수, 서산이잖아. 물론 인천에도 있습니다. 알았지? 자, 그러니까 울산, 여수, 서산이니까 아, 여기 당연히 뭐겠어? 정유미 석유화공업이네. 원유를 수입하니까 항구도시죠? 다 해안가잖아. 해안가. 참고로 여기 개발은 70년대, 여기 개발은 80년대, 여기 개발은 90년대 이렇게 하는 거야. 남도김해 지역 여기 70년대, 남해안 쪽 80년대, 여기 서해안 쪽 90년대 이렇게 개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포, 광, 당, 울, 여, 서 70년, 80년, 90년 이렇게 하는 거죠. 1차 국토 종합개발계획, 2차 국토 종합개발계획, 3차 국토 종합개발계획 이렇게 개발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봐라. 여기 철 만들죠? 여기 뭐 만들어? 화학제품 만들죠. 철과 화학제품은 뭐 만드는 원료야? 자동차 만드는 원료죠. 그럼 자, 어디다 만들면 딱 좋겠어? 경주에 만들면 딱 좋겠죠. 근데 경주에 자동차 공장을 만들 수가 없어. 왜? 거기 이제 바로 문화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막 공장 짓거나 막 개발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어디다 만들어야겠냐? 이왕이면 이제 어느 쪽이야? 인구 많은 쪽, 대도시 쪽, 이쪽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 자동차 공장 어디에다 만들었어? 울산에다 만드는 거죠. 자, 이것도 볼까 이제? 서산에서 화학제품 만들죠? 당진에서 철 만들죠? 그러니까 어디다 자동차 공장 만들겠어? 가까운 여기 뭐야? 아산, 아니면 뭐 평택 이런 데 만든 거죠. 화성 이런 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인천도 철 만들죠? 화학 공장 있죠? 그럼 여기서 만든 거 어디로 가요? 가까운 화성, 평택 이런 데 자동차 공장 생기는 거 아니겠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철 만들거나 아니면 화학제품 만드는 화학공장 인근 지역에 자동차 공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자동차 공장이라는 거, 저 봐봐. 이 위쪽으로는 가기 힘들잖아. 강화도나 이쪽 파주 쪽은 왠지 북한 쪽에 가까워지니까 김정은이 차 가져갈 것 같은 느낌 들잖아. 그러니까 아래쪽 화성, 평택 중심으로, 충남은 아산 중심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럼 여기도 봐봐. 광양에서 철 만들죠? 여수에서 화학제품 만들죠? 그럼 순천에다가 자동차 공장 만들어야 되는 게 딱 적당하지 않니? 그런데 이제 광양과 여수에서 만드는데 자동차 공장을 만들려고 했더니 여기 호남 지역에는 제대로 뭐 공장 자체가 옛날에는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특히 이 광주에서 광주 형이 씨벌 갖고 와 돈 되는 거 하니까 뺏긴 거죠. 근데 자동차는 무거운 제철공업 철과 그 다음에 화학제품이니까 무겁잖아요. 그나마 자동차는 약 2만 개 이상의 부품으로 돼 있잖아. 부품으로 나눠서 운반하면 그나마 운송비가 적으니까 그나마 중화학공업 중에 내륙에 입지 가능한 게 자동차 공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주한테 간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바로 내 피셜이지만 순천에 있어야 할 자동차 공장이 어디로 간가? 광주로 간 거죠. 그나마 중화학공업 중에 자동차는 뭘로 돼 있으니까 부품화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운송비가 좀 싼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륙에 입주할 수 있는 거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광주에다 입주시킨 거죠. 그리고 자, 이제 우리는 여기면 너무 있으니까 자, 대구도 좀 줘야 되지 않겠냐? 대구에도 가 있는 거야. 여러분, 대구하면 섬유산업으로 생각나지만 실제 대구의 대표적인 생산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뭐야? 자동차 관련 산업이거나 금속 산업이에요.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다음번 시험에는 대구도 나올 가능성은 높다. 대구의 생산액이 높은 산업이 무슨 산업이라고? 자동차 금속 산업이라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자, 조선공업은 어디에 발달합니까? 남해안. 그러니까 이제 거제, 울산, 그다음에 영암, 그리고 또 뭐야? 부산. 남해안 쪽에만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 지도상에 표시 잘 해놨을 거 아니야. 교재 다 있죠? 표시돼 있는 거? 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왜, 와, 이거 좀 남이 지워, 이거 붙어 있잖아. 가까운 데 있잖아. 가까운 데 있잖아. 얘만 떨어져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대구도 자동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조선공업이고, 알았지?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이제 아마 내가 외울 수 있게끔. 자, 섬유는 어디가 많습니까? 역시 섬유산업은 경기, 경북, 대구 이런 데가 많아요. 여러분, 대구 하면은 섬유가 유명하죠. 뭐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 대구 하면 섬유산업이에요. 그렇지만 요새는 대구의 생산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자동차야. 알았지? 우리나라 섬유공업을 100으로 봤을 때 대구에서 섬유공업의 비중이 높다 이 얘기일 뿐이지. 자, 그러나 이제 여기 의복을 제외했죠. 만약에 의복을 포함하잖아? 의복을 포함하면 이 상위 그룹 도시에 어디가 들어오는 거야? 서울이 들어오는 거야, 서울이. 의복을 제외하지 않고 의복을 포함하면 서울에서 옷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서울이 이런 의복을 포함한 섬유산업 하면 서울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물론 얘네들도 경기, 경북, 대구 그대로 있겠죠. 안 그래? 그리고 대구가 왜 섬유산업이 발달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대구가 섬유산업이라는 건 그 결과값은 잘 아는데 왜 섬유산업이 대구가 발달됐냐? 뭐 인구가 많아 뭐 이런 얘기 한다니까? 자,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자, 옛날에 우리나라의 주요 항구 도시는 어디야? 부산이죠, 부산.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물자가 다 부산항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산항으로 다 모든 게 수입됐어요. 수입되는 품목이 뭐가 있어? 옛날에 뭐 밀가루도 수입됐고요. 또는 이제 뭐 비료도 수입됐고 다 이렇게 수입됐어요. 근데 이 수입되는 것 중에 뭐 밀도 수입됐고 또는 이제 고무도 수입됐고 천연고무 만드는 거. 그다음에 옷을 만드는 모카도 수입됐고 등등등 모든 이런 관련된 게 다 부산항을 통해 수입됐단 말이야. 그래서 밀가루를 빻는 제분공업도 부산, 안 그래? 고무 만드는 공장도 부산. 그럼 요 안쪽에 있는 대구는 먹고 살 게 없잖아. 야, 부산만 다 해먹고 살잖아. 다 수입하다 보니까 해안가 도시인 부산에만 모든 공업이 다 있잖아. 대구도 뭐 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부산에서 수입된 걸 내륙으로 운반하기에 운송비 많이 들잖아. 밀 무거워요. 알았니? 고무도 무겁고 당연히 원유나 철광석은 말할 필요도 없고 금속은. 그나마 좀 가벼운 게 뭐냐? 모카. 옷 만드는 모카. 그 운송비가 좀 적잖아. 야, 그러니까 야, 이거는 상대적으로 가벼워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내륙으로 갖고 들어가도 운송비 크지 않으니까 그래, 모카나 가져가라 이거 된 거지. 그럼 이제 모카 갖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무슨 산업이야? 섬유산업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과 대구의 관계 중에 부산만 모든 거 수입해가지고 모든 공업이 발달됐으니까 대구도 뭐 좀 먹고 살게 해줘라 그랬으니까 그나마 운송비 싼 게 모카가 대구까지 들어간 거죠. 그래서 대구가 옛날부터 섬유산업이 발달한 거야. 알았니? 원래 제대로 하면 이 모카도 관련된 섬유산업도 어디에 있어야 돼? 해안가에 있어야겠죠. 수입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구가 섬유산업으로 유명하게 된 거다. 이 얘기죠. 그래? 자, 화학산업, 울, 여, 서. 생산의 그대로 울산, 전남, 충남. 포항, 광양, 당진. 1차 금속, 제철공업. 그냥 그대로 경북, 전남, 충남. 외우는 거야. 알았지? 자동차는 어디 있습니까? 화성, 평택, 경기도, 울산, 아산, 그리고 광주 이런 데. 추가 얘기한 거 뭐 대구도 좀 있다 이런 얘기 했죠. 조선공업, 거제도, 울산, 영암, 부산도 있고. 자, 전자산업. 자, 경기도 얼마나 많아? 화성, 용인, 평택.
경북의 구미, 충남의 아산, 천안, 충북에는 이제 뭐가 대표적인 도시야? 청주. 자, 경기도엔 여기 빼놨지만 뭐가 있어? 화성 중요한 도시죠? 평택 이런 것도. 아까 다 해놨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래서 우리가 첨단 산업 발달된 곳이 어디냐? 여기 내가 써놓은 거. 저 어디? 반도체 벨트라는 곳 아니겠어요? 자, 우리나라 이제 그 서울 밑에 자, 성남. 흔히 그 분당으로 많이 알고 있죠? 여기 판교 있죠? 판교. 안 그래? 그 밑에 이제 뭐 수지 있고, 그다음에 여기 광교 있잖아. 광교 여기. 요 아래쪽이 이제 바로 뭐냐? 수원, 여기 용인, 여기 이제 화성, 평택. 요 일대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반도체 벨트라고 하는 곳이에요. 반도체 벨트.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강당, 정유미 석유학원, 울산 여수소사, 울여서. 자동차는 화성, 평택, 울산, 아산, 광주 이런 데 발달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행정구역 경기, 울산, 충남, 경울충 이렇게 외워주시고. 조선은 주로 남해안인데 경남, 울산, 부산, 전남 이런 데. 첨단 전자산업은 어디 있습니까? 역시 경기도의 비중이 높죠. 안 그래? 경기도. 자, 구미, 충남의 천안, 아산 지역. 그 다음에 충북의 청주 이렇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까 부산에 신발추가 있고 인천에 목재추가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내가 이제 처음으로 다시 한번 가면 우리나라 공업에 처음에 중요한 자료가 출하액과 뭐겠어요? 종사자 수라고 그랬죠? 그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내가 모든 이런 공업의 어떤 지역 간 순서는 전부 다 출하액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섬유공업 어디가 많습니까? 경기. 화학물질 어디가 많습니까? 석유화학이죠. 안 그래? 울여서니까 울산, 전남, 충남 이렇게 하는 거고. 1차 금속 어디야? 포항, 광양, 당진이니까 경북, 전남, 충남, 포항, 광양, 당진. 이렇게. 전자산업 어디입니까? 화성, 평택 중심이니까 화성, 평택, 용인 이런 데 중심이니까 바로 경기. 구미의 경북, 그 다음에 충남의 천안, 아산, 그 다음에 충북의 청주 이런 거. 경기도 1등이죠. 자동차 어디가 많습니까? 경울충. 기타 운송장비만큼은 수도권이 빠지고 경남이나 아니면 전라남도, 울산 쪽이 특히 경남, 울산 같은 영남권이 압도적이죠. 안 그래? 경남. 이게 전부 다 출하액 기준이에요.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 통계값이 종사자 수로 나오잖아? 종사자 수로 나오면 섬이 어디가 많아요? 경기도. 1차 금속 어디가 많아요? 경북. 전자 어디가 많아요? 경기도. 자동차 어디가 많아요? 경기도. 조선 어디가 많아요? 경남. 순서가 안 바뀌죠? 순서가 안 바뀐단 말이야. 1등이. 그러니까 1등은 똑같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로 바뀝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잘 틀리는 것 중에 하나야. 잘 봐봐. 지금 출하액 기준이죠? 화학물질 어디가 많아요? 울산, 전남, 충남이죠. 그렇지. 생산액 기준이야.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종사자 기준이야. 자, 종사자가 나오더라도 다른 산업은 1등이 바뀌지 않습니다. 딱 하나, 화학산업, 화학물질만 울산, 전남, 충남이 아니라 경기도가 종사자 비율이 더 높은 거야. 경기도가 많다는 거. 그래서 종사자 수가 나왔을 때 경기, 울산, 전남, 충남 순으로 배열된 거 하면은 애들이 이게 석유화학 산업인지 몰라. 경기도가 많으니까 뭐 첨단 전자인지 자동차인지. 특히 자동차로 많이 오해하더라고. 경기, 울산 나오니까 여기 충남도 보이니까 자동차인지 알고 있더라고. 이렇게. 이거 꼭 유의해야 돼. 알았지? 이거 하나 유의하자. 아셨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도상의 위치를 갖고 판단하시고 이렇게 자, 다 판단한 거고 아까 그랬지? 자, 아까 출제 원리 중에 여기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잘 안 보일 거 화면상에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경기도가 표시되어 있고 경상북도가 표시되어 있고 전라남도가 표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문제를 보면 이제 이거죠. 자, 지금 그러니까 코쿠스, 연탄, 석유, 정유, 이거 석유화학 산업 발달된 곳이냐? 울산, 여수, 충남이니까 전라남도겠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여기 A가 뭐 결과값 쓰면 A가 석유화학이고 그 다음에 이 전라남도는 석유화학 산업과 석유화학 관련된 정유 산업과 또 뭐가 발달되어 있어? 광양제철소, 금속 산업 발달되겠죠? 그러니까 B가 금속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나머지 하나 주어진 조건 자료에 의하면 나머지 하나가 자동차일 수밖에 없죠. C가 자동차죠.
그럼 이제 둘 다 전자산업이 발달되어 있어. 경기도나 경북은 전자산업 비중이 높아요. 근데 자동차 산업 비중이 높은 C가 뭐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자동차 비중 높은 게 어디야? 경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가 경기도, 나가 경북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내가 아까 얘기한 거, 초창기 때 처음 얘기한 게 있죠. 뭐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전라남도는 경기도보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액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총생산액은 공업도 발달되어 있고 인구가 많은 경기도가 높겠죠. 그런데 1인당이잖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뭐겠어? 노동생산성. 그 지역의 종사자 수 대비 생산액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아까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낮고 왜? 경공업과 중소기업 위주다 보니까. 그러나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은 상대적으로 중화공업, 대기업 중심이다 보니까 노동생산성이 높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가가 전라남도, 다가 경기도니까 상대적으로 경기도보다는 전라남도가 중화공업 중심이고 대기업 위주잖아. 그럼 1인당 생산액이 더 높겠죠? 그러니까 저기 전라남도는 경기도보다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액이 많다. 이 말이 맞는 말이죠. 이 말이 맞는 말이죠. 안 그래? 처음에 얘기했던 거야. 처음에 내가 이 그림 보여주면서 이거 노동생산성 얘기하면서 자, 수도권이 가장 떨어져요. 그러니까 수도권을 대표하는 경기도보다는 호남권이 더 높다 보니까 호남권을 대표하는 호남권 공업의 중심인 전라남도가 1인당 생산액이 높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한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한 거 암기하되 아까 내가 말했던 원리 있죠. 이런 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자, 우리나라 주요 공업들은 다 해안가야. 다만 첨단 산업이 좀 내륙 쪽에 있을 뿐이고 대부분의 중화공업은 해안가다. 그리고 아까 출제 원리 저 얘기 위에 했던 거 이거.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공업 잘 순서대로 외워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여기 필기한 거 이거 또 캡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 잘 나오는지 이제 알겠죠? 캡처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 자, 우리나라 주요 공업의 특징과 그 공업의 분포 그거를 얘기했습니다. 자,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도 공업 중요한 거니까 바로 들어주기 바랍니다. 네.